제품이나 서비스화 되고 그게 시장에 어떻게 얼라인돼야 하는지, 피팅돼야 하는지 그게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카데믹한 세상에서는 기술의 신규성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가치를. 근데 이제 기술이 사업화될 때는 시장의 적합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투자하면서 좀 느끼고 또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 제 경험들이랑 이런 걸 담아가지고 아마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걸 하는 게 스타트업인지 이걸 이제 좀 이해하시는 게 아마 기술을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저는 91년도부터 여기 데드밸리에 있었는데 거의 한 12년 정도 여기서 이제 학위를 하면서 배우고 또 그 중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창업하고 지금 블루포인트 하면서 한 7년 정도 이제 지원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기술 기업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시작이라는 포인트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서비스업들 그런 경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인재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술로 스타트업을 회사를 차릴 때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설비도 필요하고 뭐 그 어떤 인력 자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닌 되게 특정한 도메인의 난리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환 비용. 내가 이 사업 모델을 시도를 했는데 만약 이 사업 모델이 아니다 싶었을 때 전환을 하잖아요. 뭐 요새 말로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을 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줄 알고 설비 막 다 들여놓고 그거 전문가를 다 뽑아놨는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진짜 수익 모델은 데이터 비즈니스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의 방향을 잘 잡았다 해도 시장에 최적화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저도 이제 플라즈마를 가지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걸 했는데 원천 기술이 아무리 우리 회사에서 잘 성능이 나온다 해도 그게 양산에서 되느냐는 진짜 많은 비용들을 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적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진짜 시작을 잘못하면 이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경험들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을 도와주자라는 이제 포인트로 좀 회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까지 모험 자본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시간과 멀티플이잖아요. 이게 우리 투자했는데 몇 배가 됐냐. 그리고 그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수익을 냈냐. 이게 ROI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게임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커머스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기술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요, 시작에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자. 기술이 아니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시작을 함께 하자. 보통 처음에 스타트업이 겪는, 처음에 시작할 때 겪는 고유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엔지니어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사람 몇 명 없을 때 조직 관리라든지, 그때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시작을 좀 함께 해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옛날 데이터긴 한데 200개 정도 투자했고 생존율은 한 90% 조금 넘고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과를 퍼포먼스를 지표로 삼냐면 어떤 걸 지표로 보냐면 저희가 투자한 뒤에 후속 투자를 얼마 받았냐는 거를 주요 지표로 삼아요. 왜냐하면 후속 투자를 받는다는 말은 가치가 상승돼서 그 가치의 또 업사이드를 믿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거라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투자한 200개 가까이 되는 회사가 지금 이게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6천억 정도 투자받았어요. 200개 회사가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들의 기업 가치가 지금 올 연말로 저희가 해보면은 저게 작년에 1조 7천억이었는데 2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돼요. 지금 2조 넘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 얼마 밸류에 투자하냐면 뭐 10억, 20억, 많으면 뭐 4, 50억 이때 밸류에 투자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백억, 천억, 3천억 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래 데이터 중에 맨 오른쪽에 46%라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저희 미션이 시작을 함께 하자기 때문에 처음에 창업을 하기 전부터 만나자라는 걸 되게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창업 전부터 만난 회사가 46%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거의 1년 미만의 회사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뭐 주주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사람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전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하자고 생각해서 했고요. 이렇게 매년 이제 이렇게 뭐 처음에는 첫 해는 4개, 6개 이렇게 투자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연간 50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 네, 저희는 이제 한 서울경제상 50% 정도, 한 45% 정도 투자했고, 지방에서 45%, 그다음에 해외가 한 10% 약간 안 되게 투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 이제 예전에는 스타트업, 예전에 벤처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스타트업하고 벤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그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할 때 하는 목적성이 너무 달라요.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자본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옛날에 그런 식의 그런 구조를 쓰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 하는 스타트업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에서도 벤처나 지금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좀 시혜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제 주축 또는 대기업에 한 근데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일부 좀 떼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재와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스타트업으로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자기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률이 너무 높고 수익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금리를 쓰고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됐어요. 본질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본진의 성장률이 다들 너무 정체되어 있고 수익률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아이템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든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스타트업에서 엄청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들이나 대기업이나 자본에서도 굉장히 성장률이 빠른 산업에 투자하는 게 자본 이득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가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대기업이나 뭐 연구소나 학교로 대부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이 엄청 중요한 옵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작년에 이제 모든 자본이 어느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가 됐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자본의 임대축이 중기부에서 만든 모태펀드하고 금융위에서 만든 성장사다리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점주 역할을 하거든요. LP라고 쭉 근데 그 LP 역할을 했던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펀드가 10조 정도 돼요. 사이즈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된 게 부조에서 10조 정도. 근데 그들이 안 들어간 자본도 있어요. 그게 한 13조 정도 된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합쳐서 한 23조 정도가 작년에 스타트업에 투자가 됐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액수예요. 증가세도 엄청나게 빠르고 예전에는 뭐 2, 3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근데 그게 지금 거의 20조가 넘어가는, 뭐 우리나라 지금 정부 R&D 총비용이 한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필적할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크 스타트업이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 한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씹어먹는 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실리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광풍이 있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SaaS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어떤 기업들의 업무 효율화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제 도입해서 쓰거든요. 그걸 이제 부동 모델로 써요. 뭐월 얼마씩 내고 이렇게 쓰는 모델인데 그 사스 모델이라든지 또는 커머스든 뭐든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 회사들이 한 과거 10년간 엄청나게 됐어요. 최근에 일하는 모양이 아까 제가 벤처하고 스타트업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건 한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한 분이 유니콘 기업에 방문을 한 거예요. 유니콘 기업인데 비상장 기업인데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상장은 안 돼 있어요. 비상장인데 1조 가치가 넘는 회사. 그게 이제 유니콘이라 그래요. 근데 그 회사에 갔는데 관리팀 직원이 3명. 3명인데 소프트웨어를 그게 80개를 씁니다.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데 3명에서 80개를 쓰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홍보를 해야 돼. 그러면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여러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우리 회사에 관심 있게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에 맞는 어떤 커리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지원을 하면은 그 전문성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는 어떤 또 서비스를 해서 매칭해서 평가를 하고 그 심지어 시간을 인터뷰 시간 잡는 것까지도 그 솔루션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관리자 한두 명이서 그 모든 일, 그 소프트웨어 뭐 10개, 20개를 써가지고 인사 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강풍이 불었었는데 이제 그것 말고 딥테크. 딥테크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에 엄청 혁신적인 어떤 발견이나 성과 그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이거든요. 최근에 글로벌하게 딥테크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많이 관심 갖는 영역이 예를 들면 ESG, ESG란 말 들어보셨죠?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이게 예를 들면 환경에 적대적인 기업은 글로벌 자본들이 투자를 안 해요. 주가가 안 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는 엄청 큰 그 펀드가 회사가 ESG를 다 평가한 지표를 보고 그게 낮으면은 그 회사를 자기네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시켜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도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ESG 하든지 그런 환경에 관련된 당연히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의 테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13개? 한 15개 그 정도 돼요. 테크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시면은 쿠팡, 크래프톤, 게임 회사, 커머스 회사, 화장품 회사, 저기, 무한용재들, 배달의 민족 있죠. 이거 딜리버리 서비스, 위메프, 커머셜, 야놀자, 숙박, 다 무신사 패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저걸 이제 보면서, 물론 이제 산업이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엔지니어링을 하는 또는 기술을 하는 사람의 책임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창업자의 준비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저희도 여러 스타트업을 만나보면은 엔지니어들이 메인으로 된 창업 그 스타트업하고 예를 들어 서비스업 하는 스타트업하고 보면은 너무 수준이 너무 달라요. 마켓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회사 오퍼레이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들은 그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런 기회가 오면은 엄청나게 회사 사이즈를 키울 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인드셋이나 스킬이나 뭐 이런 걸 할 게. 근데 엔지니어 분들은 안타깝게도 만나보면은 너무 기술 집중적이에요. 회사를 키우는 거에 대한 역량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마한 회사들 많대요. 그 좋은 기술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스타트업 애 하나 키우는데도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스타트업 하나 키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창업자만의 잘못은 이 기술을 잘 보고 잘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이나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실마리는 저는 창업자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를 있어서 좀 다가온다. 우리나라 뭐 R&D 역량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이 인구당 뭐 최고 수준이고 뭐 절대량으로 봐도 최고 수준이고. 근데 전에 그 여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우리나라 전국 과제 수행 성공률은 98%인데 기술 이전율은 택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그 얼마 정도의 룸 자체가 굉장히 창의성이라든지 마켓핏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담길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 기술들이 시장에 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창업자 관련된 것도 있고, 저희 모금자분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이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최적화할지,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훨씬 더 길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낮다. 스타트업이 선수도도 낮고, 산업의 전반적인 준비도도, 생태계도 너무 좀 낮다. 시장 분배에서 넘어가고 이제 이거는 실버밸리가 이제 여러모로 저희한테 이제 생태계적으로 좀 선회를 하니까 실버밸리 데이터예요. 2012년도인가 됐는데 여기서도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을 복수계로 이게 응답한 받은 거예요. 보면은 시장의 이해 부족이 42%예요. 나머지 뭐 팀, 뭐 어떤 자본의 부족 뭐 이런 거는 종속 변수예요. 대부분이 시장부터 잘못 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도 잘 안 돼. 그렇게 발전된 데서. 우리나라는 좀 여기에 문제하고도 더 심각해. 제가 42%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 어, 기술 스타트업의 특징이 이제 역량, 뭐 테크, 오퍼레이션, 뭐 전략,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파이더 차트를 그려봐요. 역량을, 스코어를 1점에서 5점 이렇게 딱 해보면은 테크는 완전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요. 테크 4점, 5점이에요. 다. 나머지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 모범자분도 접근을 했냐면 실은 2000년도에 2000년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VC들이 대전에 왔었어요. 여기에 본사를 둔 회사들도 꽤 있었고 지사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요. 본사를 둔 회사 거의 없어요. 왜냐? 다 재미를 못 봤어요. 그 회사들. 그냥 서울에 있다가 가끔 와보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 그들이 내려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 이 기술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막 20억, 30억, 50억 막 이렇게 한 번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 투자를 했는데 기술은 좋은데 나머지 이 기술을 가치로 변환시킬 역량이 없으니까 그냥 큰 돈을 한 번 받았는데도 가치로 전환이 안 되고
다 녹아버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큰 돈을 쓰기 전에 밸런싱을 먼저 해야 돼. 이 돈을 제대로 쓸 역량을 갖추고 이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아까 그 전환비용 20억, 30억, 50억 써도 안 되면 그때 깨달아요. 잘못됐다. 근데 그때는 지금 뽑아놓은 사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정부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밸런스를 맞춰놓고 큰 투자 유치를 하냐.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과정이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나름 성공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기술 창업할 때 저는 이건 학문적 통계는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항상 하다 보면은 2%라는 숫자에 되게 집중한다고. 2%. 학교, 연구원, 그 중에서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강연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연구원들한테 좀 기업가 정신을 좀 많이 전달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번에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룹을 한 5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1000여 명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할 때마다 이렇게 손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창업하실 분. 그러면은 몇 프로가 손을 드냐면 제가 낸 통계는 몇 프로. 진짜 없어. 안 계세요. 창업. 요즘은 대학은 조금 늘었어. 근데 대학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정렬해. 지방. 그냥 다 공무원 시험 주는 거예요. 대학원 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다. 근데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랄까 좀 수도 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좀 또라이 같은 친구들이 많이 했거든요. 좀 나는 이제 회사 못 간다. 내 인생의 회사는 이제 못 가.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진짜 문제들이 많이 처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숫자가 시도하고 얼마나 기술이 또 사업화 되는지 저도 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적어서. 근데 거꾸로 보면은 지금 창업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전체 2%밖에 안 되는구나. 빙산의 일각만 나온다라는 거는 거꾸로 더 밑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거를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진짜 나라가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나머지 98%를 어떻게 좀 끌어올려 볼까? 이런 감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다닐 때 많이 하던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기술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 기술이 좋은데 저거보다 좀 좋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딱 가져오신 걸 보면은 어떤 아이템이냐면 좀 쉽게 말해서 개선 아이템을 만들어줘. 개선 아이템.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기술이 우리 때 저것보다 이런 면에서 좀 좋은 이런 개선 아이템을 하고 개선 아이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스타트업. 개선 아이템은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1년, 2년 리더십을 잡은 거를 꾸준하게 어떤 생산의 인프라라든지 그 영업의 인프라라든지 그걸 가지고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유리한 것이 개선 아이템. 삼성전자가 지적도가 요만큼이었는데 다 내년에 10%도 향상시키고 5% 향상시키고 이거는 대기업이 잘하는 거지 스타트업은 그 게임 딱 들어가면 그냥 망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10% 20% 개선하는 게 아니라 10배를 개선할 게 뭐지? 아직 안 돼 있지만 시장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거기는 적거든. 우리가 적은 리소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기술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에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라고 그러죠. 우리의 경쟁 우위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야 돼. 그러려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 모델이 검증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기술이 조금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오히려 게임 체인저 같은 걸 해야 돼. 그래서
매러보다는 책임져야 돼요. 스타트. 뭐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우의 법칙이잖아요. 50년 동안 10억 배, 그 뒤로 50년 동안 10억 배. 10억 배, 10억 배도 빨라졌어요. 아직도 안 줄고 있어요. 1년에서 2년 만에 2배씩 빨라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하드웨어에서 그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내가 언제 1, 20%씩 개선해가지고 사고할 때는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벤처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이 벤처라고 왜 다르냐. 이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큰 특징은 저는 이제 모험가, 실험가, 혁신가가 생각해요. 먼저 이제 모험가에 대해서 해보면, 이 그림은 아마 이종희 박사님 아실 거고, 혹시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1913년이에요. 13년 남궁생이 남극에 비가를 꽂은 사진. 저희가 이제 남극 전인데, 어, 주인공은 이 개들이에요. 어, 그 허스키 종류죠. 썰매를 끄는 허스키 종류. 그 당시는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저기에 갈 운송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춥잖아. 또 많이 가져가요. 기름도 많이 가져가요. 음식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운송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풀 거면 아문센이 되게 나중에 욕을 엄청 먹었지만 천재적인 생각을 기회를 드린 거죠. 그래서 50몇 마리 돼요. 그래서 10몇 마리가 돌아오고 계속 먹으면서 있어.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모험이 왜 모험이냐.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험의 본질을 베풀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걸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시도할 때 이 사업 모델이 먹히느냐? 이 시장이 아직은 없는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지? 그런 것도 몰라요. 굉장히 황당한 생각들을 해야 돼. 방법은 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진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요구만. 만약에 내가 하는 게 편하다. 결정이 아무런 고민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뻔한 시장이 있는 게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새로운 기술을 할 경우는 절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이걸 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의사결정 끊임없이 요구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는 가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벤처는 제일 대표적인 게 핸드폰 부품이에요. 카메라 모듈.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쉬워요. 투자자도 쉬웠어요. 카메라 모듈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구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돼. 야, A라는 회사가 이거 개발해서 너희한테 판대는데 너희 이거 사줄 거면 그렇게 체크를 했어. 어떻게 보면 하늘에 북극성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면 돼. 근데 지금의 모델들은 그런 사업은 요즘 핸드폰 렌즈 사업은 너무 재미없어서 대기업의 부품 납품하는 사업은 그렇게 재미있는 사업이 없어요. 판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 모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북극성 같은 존재가 별로 없어요. 다들 이런 보는데 엄청나요. 근데 다른 점. 다음 두 번째는 실험가. 왜 실험가라고 하냐면 계속 저도 박사나 석사과정 때 뭐 하냐면 가설을 세워요.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해. 그게 맞으면 거기서 맞는 거 강화하고 아닌 거를 다시 얘기해줘. 그 작업을 스타트업도 똑같이 해요. 뭘 하냐면 자기네들 서비스를 옛날에는 서비스를 막 엄청난 자본 막 그리고 막 보안 철저히 하고 막 이러면서 쫙 만들어가지고 한 2년 뒤에 짠하고 내잖아요. 요즘 그렇게 사업하면 다 망해. 요즘 그렇게 사업 안 해. 요즘은 2주 단위로 서비스 계속 개선해가지고 뿌려줘. 그래서 고객이 우리 이번에 심지어 여기 단추 이 앱 화면의 단추를 여기 있던 걸 여기 옮겼는데
이게 사용성이라든지 또는 리텐션이라든지 유료 전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그래서 그걸 하고 A/B 테스트로 그렇게 해서 그 반응 보고 안 먹히네, 먹히네 이거를 계속 강화해 매주 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설들을 끊임없이 서비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마케팅 하는 과정으로 삼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마케팅이 계속 같이 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작전을 짜고 그걸 만들어서 서프라이즈로 쫙 내보냈었거든요. 예전. 물론 산업마다 좀 다르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들은 고객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 안 해. 고객과 시장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해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고객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하는 목적이에요. 혹시 임파서블 푸드 드셔보신 임파서블 버거 이거는 이제 사진이 좀 좋은 사진으로 인터넷 검색 한번 해서 임파서블 버거라든지 임파서블 푸드걸 보면 이게 햄버거의 패티를 만드는 회사예요.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패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식물성도 만들고 근데 그걸 거의 플레이버라든지 냉세 또는 뭐 요리할 때 뭐 발견 과정 이런 것들을 실제 고기랑 너무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만드냐? 왜 만들었어? 비건들을 위해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 지키겠다는 거. 왜냐하면 저거 햄버거에 사용되는 패티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해요. 소를 키우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해요. 지구온난화 가스가 CO2가 메인이지만 또 주요 가스가 메탄이 있어요. 메탄의 3분의 1이 축산에서 나와요. 소의 방부나 트림에서 나와요. 그걸 위해서 먹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목초지를 훼손하면서 그 밭을 만들어가지고 키우죠. 그런 것들이 소 같은 경우는 사료가 고기로 전환되는 효율이 아주 최악인 동물이에요.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가금류, 그 다음 생선 제일 좋아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식물로 만들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만드는 목적 자체가 옛날하고 되게 달라요. 왜 스타트업을 하냐? 다들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요즘 스타트업 너 왜 스타트업 하냐? 다 지구를 구해주고 해요. 안에는 어떤 뭐 욕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구를 구하려고 해. 네. 이게 어떻게든 자기가 뭐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뭐 성은 영향. 그래서 왜 키우냐? 우리 명령을 키워서 좋은 일을 주고 싶다. 이건 되게 많아. 힘들은 회사도 꼭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자체가 예전하고 되게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 한 방의 화신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요즘은 그러면은 자본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막 벌려고 하는데 요즘 누가 그래 너 돈 많이 버는 거에 내 인상을 받쳐줄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 밀려나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새 일하는 사람들 전혀 그런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나 이런 굉장히 다르다. 스타트업을 하면 얻는 것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내가 아까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스타트업을 해요. 대부분 요새 옛날에 제가 그 전민동 스타일의 사업계획서라고 제가 부르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대덕밸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은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두께가 한 50장에서 70장. 그리고 첫 페이지가 회사 이제 요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부터 기술이 열거가 돼 있어요. 한 10개에서 몇십 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땡큐가 붙은 거. 이게 전민동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술 자랑하는 근데 진짜 좋은 스타트업들 제대로 된 스타트업의 사업계에서는 딱 첫 장을 열면은 문제부터 나와요. 자기네 기술 이런 건
저 뒤에 나오고 내가 무슨 문제, 지금 시장의 문제, 어떤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 그거를 굉장히 뎁스 있게 조사를 하든 자기가 경험을 하든 그거를 인사이트 있게 다 정리를 해놔요. 그걸 보면 투자자들 가슴이 설레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오고 배우기도 해요. 그러면 막 궁금해져. 이거 풀면 대박인데? 문제에서 시장의 크기가 다 나와. 그 회사 가치가 거기서 왜냐하면 문제가 얼마나 깊고 풀기 어렵고 많이 퍼져 있는지. 그게 시장이잖아, 그게. 그럼 그 회사 가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내가 재무적으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 문제 풀어볼래.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니, 막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줘요. 야, 너 그거 꼭 풀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막 응원을 해줘요. 당연히 내가 보람이 있겠죠. 많이 풀었어. 엄청난 회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해요. 스타트업이 제일 다른 거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하고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리소스를 0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에 검증이 되면 한 명, 두 명 붙고 자금이 1억, 2억이 붙어요. 근데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은 그냥 예산을 주잖아요. 물론 뭐 따려고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푹 주잖아. 30억 주게 막 해봐. 뭐냐. 이러잖아. 여기 그러지 않아요. 1년 생존권을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으면 1년 생존권이 나와요. 딱 그만큼 쓰면 딱 없어질 돈을. 뭐 좀 아꼈으면 2년 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계속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래서 그건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 친구도 만나요. 별별 경우를 다 겪으면서 너무 누울 때는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또 큰 돈이 나눌 게 딱 생겨요. 그러면은 야 너는 나보다 더 했잖아. 네가 더 가져가. 뭐 이런 거를 듣지. 아니면 너무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큰 게 갑자기 와요. 그러면 나 지금 바쁜데 뭐 나 집에 누구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쪽도 빠져요. 그럼 좀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계속 갔다.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재무적인 성공하고 다르게 일에 필요 없고 일부는 엄청나게 큰 자금도 생기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망했다고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기업에서 제가 아는 대기업에 좀 4세 정도 되죠. 4세 큰 대기업의 4세 분이 이제 이노베이션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좋은 인재들 데려오려고 자기 아는 스타트업에 자기 후배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런 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기획팀 좀 맡아줘.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형네가 우리 회사 조건 못 맞출 걸 이런 거예요. 요즘 못 맞춰요. 좋은 스타트업들의 조건. 그래서 예전처럼 진짜 처음에 시동을 걸 때, 그리고 마켓핏이 안 됐을 때는 굶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투자받고 가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어, 절대로 테크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시작. 여러 이유. 아까 그래야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게 많고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많고 얻는 것도 굉장히 많고 테크에서 시작하면은 아전인수격이 돼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운이 좋으면 내가 했던 거를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운이 좀 안 좋으면 내가 했던 걸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게 워킹하는 유일한 사업 모델이 있어요. 신약이에요. 신약은 문제에서 이미 시작이 돼 있어요. 암을 정복한다는데 퇴행성 질환은 퇴행성 어떤 류머티즘 어떤 간암 치매 이런 것들은 이미 소위 말하는 문제가 너무 크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근데 보통의 테크들은 이게 되게 애매해요.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들어보면 문제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가짜 문제들 자꾸 되게 많아.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선명한 곳은 어떤 이런 그 신약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 시간 관계상 아까 프로그램 마켓핏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눠. 이 과정의 핵심은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냐? 그래서 문제를 검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솔루션을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최적의 솔루션이냐? 이거 문제라고. 이게 프로그램 마켓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이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막, 야, 이거 쓰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막 자기혼자 만들어가지고 짠 내면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아까 개발, 기획, 마케팅, 이런 것들을 어느 수 돌려가면서 마켓핏을 어? 문제를 검증하고 솔루션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10분? 15분? 네. 네네. 그 프로그램 어차피 잘 이제 이렇게 이걸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두고 왔는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예요. 음. 어, 사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문에 주사를 지금 놓기 전에 상황인데 황반변성이나 목내장 같은 경우는 망막 손상이 시력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인구 5%가 걸려요. 굉장히 큰 질병이고 심각하고 실버가 되면 많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선진화된 시술이 IBT라는 시술이에요. 어, 망막까지 주사를 찔러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술해야 되는 약을 집어넣어요. 굉장히 안 그래서 이걸 통증을 줄이려고 그 전에 마취용 주사를 놔요.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아픈 걸 하기 위해서 덜 아픈 주사를 조금 덜 아픈 주사를 놓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고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거에 관련된 메디컬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람, 문제 좋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보시면 엄청 큰 문제예요. 베스트셀러 7위 12위가 IBT 약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자, 이거를 IBT 시술을 받을 때 먼저 병원은 이제 한 달 뒤에 맡기로 하고 시술하기로 하고 했어요. 오늘 받아야 되는지 진단하고 마취를 하고 마취가 됐는지 보고 마취가 됐는지 확인해요. 추가 배부하고 그다음에 IBT 시술하고 다시 마취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그 사진과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프로덕트 마켓이 이 문제가 진짜냐? 라는 걸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진짜가 아니면은 엉뚱한 솔루션이 당연히 나오죠. 엉뚱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진짜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주사 광경을 딱 보고 자기도 겪으면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아픈 마취야. 그걸 생각해요. 물론 중국의 약은 있어. 먹으면 다 나았네. 이러면 되죠. 근데 그런 약은 없다 치고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공부 이거지 말이야.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풀었어. 만약에 그럼 이게 팔릴까? 마취 과정에서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IBT 그 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마취를 다른 약으로 안 아픈 약으로 이렇게 만들면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그러면 만들었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네? 네, 뭐, 근데 IBT는 어쨌든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 아프잖아요. 마취가 됐으니까. 주사는 맞지만 그래도 안 아프잖아요. 마취가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문제를 고통이나 공포감으로 생각하면 바르는 약이 다르죠. 근데 병원에서 잘 안 써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되게 아파요. 주사만 안 찔렀지, 비누를 눈에 붓는 고통이 엄청나게 따가워요. 네, 얼어라.
막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변환돼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것도 없단 쳐도 왜냐하면 보세요. 문제를 여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딱 접근할 때 사용자 문장을 접근. 내가 환자의 빙이 돼가지고 이것만 들면 쓸 것 같아. 근데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이해가 안 되죠. 병원 원장, 병원장이 보기에는 그거를 발라도 마취한 사람이니까 마취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럼 시술하고 마취 끝날 때까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사람 어디 기다리겠어요? 병실에서 어디서 기다리겠죠. 택타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IBT 시술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준비하는데 앞뒤로 뭐 30분, 1시간씩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회전율이 떨어지죠. 병원은 환자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문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공포와 고통과 시간 둘 다 문제로 잡는 거하고 공포와 고통만 문제로 잡는 거 솔루션 완전히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럼 약이 될 수가 없어요. 세포 약물 반응을 시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어떻게 개발했냐면 되게 황당한 거죠. 얼음만 치료, 냉각만 치료.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에 부드러운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흰자위 주사 놓을 부분에다 대고 버튼을 누르면은 신경만 마비되는 세포는 죽지 않고 신경만 마비되는 정도의 온도까지 조절해서 내려. 그 다음에 주사 버튼을 누르면 주사가 죽게. 그러면은 그게 2분밖에 안 돼. 마취하는데. 깨는 건 너무 쉽죠. 마취하는 거를 2분으로 줄이고 깨는 거는 그냥 시간도 거의 안 걸리는 거죠. 그럼 아프지도 않고. 무슨 문제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문제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문제를 잡으면 그걸 멋지게 풀어내도 아무 시장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진짜 100가지 처음 1부터 100까지 문제에 집중해야 돼. 진짜 문제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든지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 이 회사는 내년에 상장해. 바이엘이랑 세계 유수의 기업들하고 이 플랫폼을 하는 걸 같이 해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 시사점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의 스타트업이 전 있는 스타일이 아닌 요즘 스타일의 사업에서 문제, 검증된 문제, 검증된 솔루션, 그리고 어느 스케일, 어느 시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그 다음 시장을 어디로 확장할 건가, 스케일을.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갈 때 제일 적합한 팀은 어떤 팀인가?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풀려 있어야 온라인이 좀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투자자들 보고 할 것 같다 이 팀. 이렇게 되죠. 어, 마지막 내용인데 전문가와 바보. 제가 항상 왼쪽이 편견, 오른쪽이 약간 정답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썼었어요. 어, 테크보다는 문제, 어, 개선보다는 체인점, 전문가보다는 풀. 이건 좀 너무 생뚱맞을 수 있죠. 전문가보다 바보가 낫다. 너무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의 OS가 문제. 전문가의 OS. 대부분 그 OS가 굉장히 편협적인 OS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성공 방정식을 너무 강화하는 식. 그래서 되게 다른 생각을 못 하세요. 이거 예를 들면은 재밌는 그 심리학 그 실험이 있는데 더닝크루거 효과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더닝크루거 효과.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속담을 실험한 거예요. 무식이 용맹이다. 예를 들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걸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각 분야에
테니스든 운전이든 뭐든 이런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다 분야별로 이렇게 사람들 추출해가지고 어떨 때 난리지의 정도하고 자신감의 정도를 난리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가면서 자신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실험한 거. 놀라워. 결과는. 자신감이 언제가 최고냐면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최고예요. 자신감.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요.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모르네. 아, 좀 되면 이제 이거 좀 올라가면서 아, 이제 좀 뭐 좀 알 것 같아. 아, 근데 옛날에 다 안다는 것까지 해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아,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MBA를 다녔어요. 제일 무서운 그분. 더닝 크루거 효과에서 사업을 인제 책으로 막 1년 배우신 분. 세상 무서운 분.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 너무 많은 훈수를 여기에 써놔요. 어떻게 하면은, 뭐, 딱 보면 그냥 상속 프로그램.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 나는 잘 몰라. 근데 이걸 꼭 내가 결정하고 싶어.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모든 방법들, 최선의 최고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내가 전문가인데, 나 이거 좀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능력은 그걸로 딱 실링이 딱 씌워져요. 이게 이 회사의 역량의 한계치예요. 그래서 왜 바보가 나? 나 잘 모르는데? 저를 너무 많이 봐요. 그냥 이 어린애들 뭘 할까? 1년 지나면 어벤져스 팀이 돼 있어요. 진짜로.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지? 진짜로. 근데 이 팀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2년, 3년 지나면 똑같아. 그나마 있던 사람도 다 나와.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전문성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OS가 문제다. 솔직히 저는 대덕밸리에서의 기술사업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부. 진짜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되게 오히려 나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 기술을 빨리 사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저는 전문가의 한줄기란 소리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걸 관련돼서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걸 이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이든 뭐든 실험이든 많이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도 마찬가지고 생포견이라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은 다시 생각하기 적이다. 뭐 이런 문제는 있고 네, 뭐 팀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요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매니저에서 뽑은 있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뭘로 유명하냐면 뭐 속된 말로 그렇죠. 개사기를 쳤죠. 피 요만한 한 방울 가지고 200 몇십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투자를 거의 10조 밸류로 받았어요. 뭐 1조 가까이의 자본 유지를 했어요. 만약에 투자라는 게 스타트업이 자본의 많은 문제였으면은 이 회사 성공했어요. 스탠포드 나오고 또 여성 창업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뉴스에서 좋아할 만한 캐릭터예요. 여자 스티브 잡스다 이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누구한테 투자 받았냐? 보세요. 그것도 헨리 키신저 아실 거예요. 카를로스 스님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멕시코 최고 재벌이에요. 피로 이 진단한다는 바이오메디칼의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회사도 바이오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우라만 가지고 투자는 여러분들 자본 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투자 자본 조달이 아니에요. 자본 조달은 20% 역할밖에 없어. 자본 조달은 투자는 내 사업 모델, 목돈을 우리 팀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을 우리가 더 다듬고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결국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회사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에요. 이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그냥 우리 아빠 뭐 부자인데 뭐 왕창 뭐 100억 줬다 성공하나 절대 성공 안 해요. 자, 엄청나게 치열한 검증을 받은 10억이 훨씬 더 나아.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이제 이건 뭐지라는 생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붓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데 소득 관계론이라는 글이에요. 저는 이걸 좋아가지고 몇 번을 써봤는데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 되게 우아한 일이고 한번 빅피처를 그려놓으면 그게 짠하고 잘 될 걸로 생각하시는데 스타트업은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도관계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서의 룰을 어,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 신영복 선생님 쓴 거예요. 뭐 어떤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영감에 찬 글이에요. 뭐냐면 붓글씨를 쓸 때 맨 한 맥을 딱 긋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성으로 시작하는 붓글씨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스타트업 할 때 먼저 시옷을 딱 쓰잖아요. 시옷에 이거 뭐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거 시옷을 딱 썼어요. 딱 한 획을 그었는데 너무 두껍게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써야 되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썼으면은 다음 획으로 보완하는. 그래서 한 자를 썼으면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옆에 자로 이걸 다시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한 줄을 썼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줄로 보완하는. 무슨 말이냐면 서해가 계속 내가 잘못한 거를 계속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걸 보완해 가는 과정이라. 스타트업이 내가 지금 사람 한 명 뽑는 거, 지금 하나 이 기술 어디에 적용하는 거 맨날 성공할 수가 없죠. 맨날 이불 킥을 해. 와, 잘못 뽑았네. 이 사업보다 잘못됐다. 계속 잃어버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다음 걸 보완하는 걸 해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아까 모르스가 안 잘못됐다고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그걸 외면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그냥 인하고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계속 그거를 인지하고 보완하는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여정의 기록인 거예요. 스타트업 자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글이 스타트업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